집에 가고 싶죠? 자, 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로 갈게요. 212로 가시면은 212 가시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또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1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2번의 효과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가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본서를 1, 2월 달에는 웬만하면 제가 나오는 데만 갑니다. 그죠? 왜냐면 제가 항상 강사에 대한 그 판단은 나중에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라는 거 있죠. 그죠? 그걸로 계속 체크를 하시고 1, 2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도 효과는 지금 거의 출제가 된다, 잘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그 효과가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 공급의 개념이 있죠. 그죠? 거기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3, 4월 달에 가시면은 조금 내용을 또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죠. 그죠? 근데 3월, 4월 달에는 좀 계산을 책에 있는 좀 기출문제 위주로 좀 계산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시스템이 5, 6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또 가요. 요약집으로. 그래서 뭐 저번에 왜 저한테 막 짜증낸 게 왜 학자가 이렇게 많이 하고 저 짜증냈죠, 저한테. 그죠? 내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학교론 강사가 굉장히 욕을 먹어요. 뭐, 리카도, 뭐, 마르크스, 미치겠는 거야.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왜 걔네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출제원이야? 그러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집에 가서 하니까 요약집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은 이제 종로랑 강남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요약집으로 해요. 거의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아예 그냥 찍어줘. 찍어주는 강사가 제일이야. 그 명강사가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학교로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소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계속 좀 읽어 나가셔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디 나온다는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떠요. 막 요약집으로 해서 막 이것만 막 하는데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망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알겠지만 이제 문제집으로 간다면 요약집으로 또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서도 제가 효과를 지금 다음에 한달 했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 옛날에 나왔는데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효과가. 그러니까 그거 포커스 맞지 말고 나올 수 있는 것만 1, 2월 달로 저랑 가자고요. 그래 여러분이 합격을 한단 말이야. 그건 결과로 봐서 보는 거지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재밌는 건 자신 있게 제가 매년마다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합격시켜 줄게요. 그러면 제가 그게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못 살아남았을까? 잘렸겠죠. 얘기 좀 해봐. 적중이 됐으니까 살아남은 거야. 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지? 그러면 그렇게 적중을 했으니 내년에도 살아남는 거지. 내가 막 이게 나온다는데 안 나와봐. 부산에 다 소문을 낼 거 아니야. 쟤는 야매꾼인데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난 부산에 지는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강사를 믿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 강사 믿는 게. 믿습니까?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눈빛을 보면 아는데 안 믿어, 이게. 강사를 믿어야 합격하는 거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들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교수님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안티도 있긴 해. 그냥 안 좋지만 안티를 두려워하진 않아. 왜냐면 안티가 있어야 내가 또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자, 공공임대 이렇게. 그래서 나도 제 강의가 20년째야.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박사학위를 받느냐고 그 강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를 받으니까 이 학문하고 같이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실무 쪽으로 많이 한다 그랬죠. 이게 접목이 되니까 나는 부동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뭐 공공임대 있어요? 따라 공공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요. 직접이죠, 직접. 합니다. 공공임대.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있죠. 그래 직접 개입을 하는데 자, 일단은 밑에 그 효과는 안 하겠지만 이런 시장이 있다고 한번 봐봐요. 우리가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갈려요. 공적 시장으로 갈립니다. 갈려서 자, 어떻습니까? 아까 임대료 규제라는 거 아시죠? 임대료 규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가격과 이제 만나는데
장기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만 원 하던 거를 안 되겠다. 이제 팔아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하면서 공적 시장에서 그럼 비싸게 팔아야 돼. 공공임대를 좀 싸게 팔아야 돼.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거죠. 낮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요즘 트렌드가 이 탄력성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럼 봐봐. 요거 이 수요자를 위한 거잖아. 임차인을 위한 거. 그럼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자. 그럼 대체제가 어찌였죠? 많게 만들어놓는 거죠. 이게 경제학이에요. 대체제가 적게 많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업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어떻게? 선택의 폭이 넓잖아. 그럼 우리가 갈 데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적이 만들어요. 비탄력, 탄력? 이게 키포인트예요. 탄력적은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왜 그렇죠?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요 끝나고 나서 제가 조세의 전가라는 걸 강의할 거거든요. 임대인한테 부과하게 되면 옛말에 그런 말 있어. 그냥 있는 놈들이 더해. 전가시키거든요. 전가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좀만 시켜도 얘는 딴 데로 가니까 얘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편 들어봐요. 공공은 정부가 비싸게 싸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시면 공공임대는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다 별표 치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그냥 해야 돼요. 더 확대시켜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됩니까? 커집니까? 그럼 재산세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이 감소될 수 있겠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임대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또 우리가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조세로 갈게요. 세금. 자, 넘깁니다. 세금으로 간다면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14페이지 조세 정책이에요. 자, 조세 정책 보시면은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에요. 소득재분배라는 게 있어? 그럼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을 나눠주죠.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냥요 자원배분의 기능도 있어요. 토지용을 규제해서 또 자원배분을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공공 부분은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도 그 기능이 있는데 저소득층들은 집 사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럼 세세상에 특혜를 주죠. 그 사람한테 공간이 배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지분만 있어요? 자원배분의 기능도 있어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막 부과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투기 억제하고 그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어때요? 우리가 세제상 혜택을 줘서 또 공급을 또 확대시키고 뭐 그렇게 하겠죠. 조세 귀착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별표 쳐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학교론이 단어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게 나와요. 귀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아까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죠. 그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요새 보유가세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그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냥이야 전가시켜. 그냥이야 임대료를 올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얘한테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세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조세의 전가요. 부과는 정부가 하는 거죠. 과세권자. 그래서 조세 부과가 아니라 조세 전가라 그래요. 전가. 부과다, 전가다. 전가. 그럼 얘가 이제 공급자라면 생산자라면 얘가 소비자, 수요자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칠판 주계가 만약에 이게 임대료라면 이제 1,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리죠. 그래서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키면 가격 올려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1060원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 60원만큼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해버려요. 그런가요? 그 가격 상승분은 정가분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런가요?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잉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수요가 줄겠어요? 줄죠.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은 임대인이 냈겠죠. 그럼 임대인도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1000원에 받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이야 40원을 냈어. 그럼 실질적으로 960원에 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수입도 줄어. 그럼 생산자 잉여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공급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격만 올라가고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아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 많이 만드는 게 좋아? 많이 만들수록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집니까? 자, 그럼 우리가 선진국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겠죠? 그럼 우리가 양적 문제 해결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수요자의 임차인이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넓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비탄력, 탄력으로 바뀌죠.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 유리해져요. 유리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얘한테 무서우니까 조금만 부담시켜서 딴 데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한테 조세 부담을 작게 할 테니까 그냥 있어라, 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탄력적은 분리, 탄력적은 유리. 유리죠. 부담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개도국은 그냥요, 주택이 좀 부족해요. 있어 저기 짱 박혀져 있어요. 못 나가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유리, 분리. 분리하죠.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자가 비탄력적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얘한테 가서 배워왔어요. 나간다니까 아까 잡았죠? 근데 나간다니까 잡아요. 나가라 그래요. 그죠? 그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없어요? 없죠.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야 돼.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머 저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저 너무 좋아요. 저한테 부담 시켜주세요. 이러죠. 그죠? 그럼 조세 부담이 작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진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부담이 반반씩이에요? 탄력도에 따라 틀려져요. 탄력도에 따라 기착 문제가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자, 심심하니까 참새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깃줄이에요. 참새가 있고 사람입니다. 똑같은데. 전깃줄에는 그냥이야 참새야. 서 있는 사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수요자 참새고 얘가 공급자 참새라고 한다면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얘 참새나 수요자 참새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그냥이다 유리하다. 유리하죠. 그런가요? 유리하고 얘가 비탄력적인 참새예요. 그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그런가요? 그럼 누구 부담이 더 많겠어요? 공급자 부담이 많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우리가 세금을 부과시키는 건 정부죠. 내가 이제 사냥꾼이야. 그래서 탄환 장착시켜서 재산세를 총을 착 쏠려니까 탄력적은 그냥이야. 반응이 빨라. 그럼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죠. 그럼 많이 맞아요? 좀 적게 맞아요? 적게 맞아. 조세 부담이 좀 작은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냥이야 좀 둔해.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그냥이야 많이 맞아. 많이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 완전히 유리해. 완전 유리하죠. 그런가요? 그럼 완전 탄력적은 완전히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부담한다, 전에 부담 안 한다. 안 하죠. 완전히 유리하니까. 얘기해봐요.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하죠. 그냥입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합니까? 전액 부담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완전히 반응을 해.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럼 총을 쏘려고 차닥 하니까 그냥이야 벌써 날아갔어. 그럼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 안 맞아. 그래? 근데 완전 비탄력 상승은 그냥이야 완전히 둔해.
날아갔어.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열받으니까 방아쇠를 탁 당기면서 피가 질질 흘면서 어머 내가 다 맞았구나 그러는 거죠. 저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탄력은 불리하다, 탄력층은 유리하다. 비탄력층은요 불리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214페이지 보고 있어요? 정부가 납세 의무자한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 문제가 조세의 기착이에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하는다는 것은 반반씩이에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조세의 기착의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볼게요. 그래프를 아직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지금 어려운 단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얘한테 지금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자 얘는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래서 아까 가격이 1,000원이었죠. 그렇죠? 그럼 100원을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100원을. 그럼 우리가 얘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우측, 좌측. 뭐 교선이 끝난 거 안 끝났어. 또 나와. 그죠? 좌측이죠. 그죠?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그럼 좌측으로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따라서 좌상향 이동. 이게 뭐거든요. 좌상향 이동. 좌측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래량이 줄죠. 그래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것은 상향이죠.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전가시켜버려요. 맞나요? 근데 그 부담이 누가 부담하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부과만큼. 그러면은 이제 누가 부담인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지금 1,060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럼 60원만큼은 그냥입니까? 지금 소비자가 부담했습니까? 소비자가 부담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잉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잉여,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소비자 이제가 부담을 해서 자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1,000원짜리 빵을 10개를 샀어요. 1,000원짜리 빵 10개. 그 얼마를 지불하시겠어요? 어려워요? 10,000원이죠? 환장하고 왔어요, 지금. 그 10,000원이라는 자체가 전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고 있나? 또 긴장할 때 긴장해. 또 대학교처럼 강의해야 돼, 이거. 여기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얘가 이걸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다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지불하면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 따라서 소비자 잉여였거든요. 그런가요? 책에는 없어요. 날 봐요. 그런데 그냥입니까?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어서 뻥 뚫린 게 있어.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 손실 발생한 거죠. 이게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나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이걸 부담했으니 요것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래프는 안 나와요. 잉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가 그냥요 60원을 더 내야 돼요.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거죠.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개인 넓힌다 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10,000원 팔았죠? 10,000원? 팔았죠? 근데 그냥요 이 생산비가 들어가요. 이 공급곡선 밑에 부분이에요. 저번 시간에 파레토 지대 기억나나? 안 했나? 근데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전체 수입에서 얘가 먹는 게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뻥 뚫린 거죠. 그럼 이게 따라서 경제적 손손실, 순손실이 나타나요. 그러면 손실이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는 거죠. 전체적 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얘가 그냥입니까? 얘도 40원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강의에 참여하세요. 1,000원에서 40원 빼봐요. 1,000원에서 40원 빼봐요. 960원. 아따 진짜 코미디 아니야 지금? 960원이죠? 그럼 얘 수입이 960이 된 거예요. 그럼 수입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해버려요.
그럼 얘 잉여가 주게 된 거죠. 그럼 정확한 이 삼각형에서 요것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생산자 잉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럼 얘 수입이 준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공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니까 거래량이 다 줄어버린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둘 다 잉여가 줄었습니까? 경제 순손이 발생했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심각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효율적 배분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면 갈게. 지금 내가 떠들어댄 게 그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시면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공급이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측으로 쭉 올라갔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밑에 부분을 부담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3번에 이 저자가 얘기한 게 수요 곡선이 보다 가파르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비탈적입니까? 수요가 비탈적이죠. 아니, 비탄력. 그럼 비탄력은 불리하다는 얘기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누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기착의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상대적 크게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5번 배표 수요가 탄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대체재가 많았죠. 그럼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적어진다, 적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어? 그냥이야 완전히 유리해. 적어 거기다가 완전히 유리하다. 누가?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 있지? 그럼 그냥이야 공급이 완전히 불리해. 그럼 수요자가 안 내고 공급자가 다 내겠네. 대답 좀 해주지?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수요가 완비면 수요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러면 누가 다 부담 안 한다는 거야. 공급자 부담이 안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은 정률세의 역진세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3번에 이제 이게 참 어려운데 자 1번 신규는 고가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들 중고주택과 신규주택 기억나시죠? 신규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중고주택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다음에 이제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가세요. 신규주택은 고가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그냥요 공급자가 불리해요. 공급자가 불리하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중고주택은 저가가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가 그냥입니까? 더 불리합니까? 수요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따라서 주택 가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소득층 부담이 적고 저소득층 부담이 더 크게 되는 역진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돼 있나? 무슨 세? 역진세예요. 역진세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들어가자. 그냥 3, 4월달 하려고 했는데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누진세라고 들어보셨어? 그러면 누구한테 더 많이 내라는 거야? 고가주택에다 많이 내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됐다 어려워 이거.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 있어요. 중고주택. 탄력성이 반대거든요. 자, 우리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다르다는 거죠. 수요자가 다른 게, 자,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다른 게, 신주택은 쌉니까? 고가입니까? 고가. 5억이 될 수 있고, 얘가 1억에 대한 차이가 있다 봐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취득하는 애한테 취득세를 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어려운데, 탄력성이 좀 어려워요. 보세요. 여러분, 신규주택에 대한 공급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중고주택은 조금만 계조수하면 되거든요. 공급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신규는 조금 어떻게 된다?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 중고는요? 공급이 탄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탄력성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럼 얘가 수요자가 오히려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소득이 적어요. 얘는 소득이 많아요. 많으니까 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탄력적이면 얘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그죠? 서로 반응이 반대라는 거야. 거봐,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더라.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해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요? 만약에 취득세가 뭐 10%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 자, 만약에 취득세를 10% 한다면, 자, 5억이 10%는 5천이죠. 자, 1억이 10%는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그런가요? 그럼 자, 그대로 갈게요. 잠깐만. 비탄력적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죠. 탄력은 유리로 가르고 비탄력적은 불리로 가. 알았어요? 그럼 탄력은 뭐로 가? 유리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이 상황이 공급자가 불리하고 새로운 사는 애가 유리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자동차의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차 같은 거. 고가 자동차. 프로모션. 몰라요? 그 프로모션에서 이 세금을 지네들이 부담을 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형 주택이 안 팔리잖아요. 그냥입니까? 특별 분양을 합니까? 해봤어요? 특별 분양하면 취득세를 면제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가 불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취득세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가 부담하겠다니까. 이쯤 와야 되는데 왔어요? 그러면 얘 부담이 적어져요. 얘 부담이 많아진다는 거죠. 같이 가자. 그래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다 진짜. 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본인마다 나보다 더 심해. 그럼 얘는 그냥이야 유리해. 그럼 얘 부담을 작게 한다는 거죠. 얘 부담을 키운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500만 원만 부담할 테니 네가 4,500을 다 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죠? 이건 그냥입니까? 공급이 탄력입니까? 유리해요. 그죠? 근데 저소득층은 불리한 입장이 벌어졌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가 눈물을 걷고 지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내가 900만 원 먹을 테니 네가 100만 원만 내라는 거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오히려 적게 내고 얘가 많이 내는 역진세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역진세. 역진세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역진세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분 나쁠 때 이 역 같은 게 있어 그런지. 그럼 역진세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는 거죠. 누진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 단지는 알아요? 3번 하고 있어요. 이게 1, 2번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죠? 이게 탄력성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와 중고주택은 탄력성이 좀 반대예요. 공급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습니까? 주택 가치에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한다면 고소득 부담이 더 적고 저가 더 많죠. 무슨 세? 역진세라는 거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알았어? 그 누진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을 가시면은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넘기지 말고 215페이지 4번 왜 넘겨? 밑에 아직 안 끝났어 4번. 예. 지금 넘기잖아요. 자, 일로 봐요. 조세 형평성. 분위기 좋다. 웬일로? 수평적과 수직적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이라는 것은 수평적은 소득이 같으면 똑같이 내라는 얘기예요.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우리가 신입사원이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득세랑 주민세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이 소득 갔을 때 부양가족 수를 보죠? 똑같다고 봐봐요. 결혼도 안 하고 똑같아. 따라서 수평적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수직은 있는 놈 더 많이 내는 거지. 수직적. 그래서 갑돌이가 사장이고 을돌이가 직원이면 네가 많이 내라는 거야.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고가주택이고 얘가 저가주택이면 그냥 얘야 수직적이야. 수직적을 마시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진세가 나온 거예요. 무슨 세가 나왔다? 누진세라는 거 아시죠? 주택가치에 따라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보세요.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게 있나?
이거 별표쳐. 이거 나와 이거. 아 죽인다. 무슨 세? 양도소세. 이게 이제 지금 정책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유세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냥입니까? 집값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들었죠? 뉴스 좀 보세요. 표준주택 가격 공시. 알았어요. 자, 신경 내지 말고. 지금 제목이 뭐죠? 동교롭가죠. 이게 노무현 정권 때요. 우리가 이제 2006년 그때 공대 강남에요. 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그냥 상승하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투기를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투기를 하더라도 세금을 다 거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근데 그냥이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어요. 2017년에 그걸 발표한 다음에 2018년 우리가 4월 2일 날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1가구 2주택이에요? 다주택이에요. 꼼짝 안 하죠. 정권 바뀌면 되는데 매번 합니다. 이걸 따라서 동결효과. 동결효과래요. 동결효과는 거래가 일어나요. 깡깡 얼어붙어요. 안 나나요. 안 나나. 얘네들이 안 내나. 물량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나오는데 지금 무슨 효과? 동결효과. 그러면 공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전에는 정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걸 내놓게 되면 모든 매도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 물량이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거 누구 생각이니? 정부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동결효과가 나오면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난리치는 게 보유가세예요. 그냥 해요. 공시가격 올려요. 올려보낸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유가세라는 게 세법에 나오겠네? 올해 나오겠네? 좀 알았어. 그게 1번. 웃지 말고. 동결효과 있어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소유자 자산 매각 시기를 늦춥니다. 공급을 해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 하락할까요?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원래는 양도세 중과시키는 목적이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많은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동결효과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는 그냥입니까? 보유가세를 때립니까? 그렇죠. 이제 니네들은 이제 끔찍 못하게 언제까지 계기냐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공시가격을 이번에 올렸죠? 그 공동주택 가격도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겠어? 올라가죠. 점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별 감이 없다. 자, 할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조세부과에 대한 자원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번에다 체크해 보세요. 아,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2번. 다시 간다. 자, 얘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그냥요, 가격 올려요. 지금 생각나요? 요만큼이가 잉여였죠. 소비자 잉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어요. 수요자 부담이 커진 거죠. 수요가 줄는 거예요. 맞아요? 생산자도 이만큼에 대한 수입에서 여기에 생산비니까 이만큼의 잉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발생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강의를 제가 쉽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공급만 줄어들어요. 수요도 줄어들어요. 수요도 줄죠. 가봐. 내 쉽게 해줄게니까. 그러면 따라서 빵꾸 났다. 빵꾸 난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더하면 더 빵꾸 날 거예요. 얘기해봐.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인 애들이 더 부담이 큰 거죠. 빨리 가자. 자, 나 지금 2번 하고 있지? 그 삼각형이었어요. 경제 손실이. 그런가요? 그 큰지 그렇지 않은지는 민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민간의 의사결정은 공급과 수요 곡선의 무슨 성? 탄력성 갖고 사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하게 된다는 것은 민간 의사결정에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요 이게 더 심해져요. 심해지거든요. 그런가요?
저 그래프가 탄력적이게 되면은 저 삼각형이 더 커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빵꾸가 더 나. 그렇게 가세요.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시면은 조세를 부과했을 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조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지대 이론에서 고전압파 아세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고전압파 잉여로 봤죠? 잉여 고전 잉여 그렇죠? 그럼 우리가 헨리 조지라는 애가 나와요. 무슨 조지? 별 조지가 다 있죠? 헨리 조지. 헨리 조지가 고전압파예요. 무슨 압파다? 지대를 그냥 봤습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공부 좀 해요. 자연적 특성이죠. 그럼 토지가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옛날 이론이란 얘기예요. 헨리 조지 이론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주가 땅을 빌려줘요.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대를 받아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죠. 얘네들은요 토지를 개량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타로적입니까? 완전 비타로적이에요. 완전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러면 토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가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있는 놈이 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왜요? 뭐로 받기 때문에? 잉여로 받기 때문에. 불로소득이에요.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비타로적이니까 그래프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줄입니까? 못 줄입니까? 못 줄여요. 거의 이거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이 지주가 다 부담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이 내라고 하니까 형평성에도 맞죠. 그래서 토지다지세를 운장을 주장했는데 자 가볼게요. 지금은 그냥요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돼요. 그러면 지금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이론이 지금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4번 보고 있어? 갈게. 분위기 좋아.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원분배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가? 근데 그 조지 아시죠? 무슨 조지? 찾아봐. 헨리 조지. 어딨어? 세 번째 있지? 무슨 조지? 시험 못 보면 조진다. 자, 헨리 조지. 그럼 얘가 지금이에요. 옛날 고전압파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토지가 물리적 공급이 증가하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물리적 공급은 그냥이다. 완전 비타르적이다. 그러면 이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불리하죠? 그럼 이 사람이 전가를 못 시켜버려요. 있는 놈이 다 내라는 얘기죠. 그럼 모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무슨 조지에 의해서. 그럼 다른 세금은 다 철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배 왜곡이 없어서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그 교수들하고 많이 의논을 하는데 얘는 지금 신고전압파 지금 현대입니까? 고전압파입니까? 그죠? 지대를 뭐로 봤죠? 잉여로 본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 다음에 인문적이에요? 자연적? 물리적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는 거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용도가 그냥요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 비타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세금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프린트랑 똑같기 때문에 프린트는 아무튼 맡기고, 일단 좀 전에 양도소득세 아시죠? 그냥이에요? 동결 효과가 나타났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럼 화이팅. 임대주택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임차한테 전가될 수도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게 있죠. 적어놓으세요. 유리합니다. 유리. 공급이 유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가 불리합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자, 토지 이용이 특정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관계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세금이 되겠죠. 얘기해봐.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차등가세.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 용도에 따라서 각각 똑같이 해야 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지금 5번에 요게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누구 이론이다? 헨리 조지 이론 때 걔는 그냥입니까? 고전압합니까? 토지가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무슨 비탄력적이라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완전히 불리하죠 얘가. 그럼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전가를 못 시켜버려요. 그죠? 그럼 손실이 안 나타나죠. 그럼 토지 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 여기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뒤쪽에 페이지 237페이지로 가시면 놀라운 사실은 26번이 있죠. 26번. 풀지 마. 풀어요? 이게 좀 전에 봤던 기준에 똑같이 나왔어요. 정답을 찾아보세요. 26번. 아까 했던 거랑 지문이 똑같아요. 기출은 또 나옵니다. 틀린 거 답을 보든가. 1번이잖아요. 아까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얘기 좀 해봐요. 아까 그 질문하고 토라 하나씩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매번 출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용이 특정한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부과할 때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되죠. 또라가 나온 거예요. 또 나오면 뭐야? 또 틀리는데.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임차인이죠. 그런가요? 주택의 보유세를 좀 감면시키면 자가소유를 촉진하겠죠.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도 증가할 테고요. 4번, 5번이 중요해요. 일로 봐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하면 어떻게? 그럼 선택의 폭이. 그러면 수요자가 유리하는 거죠. 임차인이 탄력적으로 가요. 그럼 정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됐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럼 27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쪽에. 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에 틀린 것은,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 비해 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탄력적이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누가 누구보다 유리한가요? 자, 수요 곡선이 공급에 더 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자에 비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맞고요. 공급 곡선이 수요에 비해서 탄력적이죠.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일로 갑니다. 아까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좌상향 이동했죠. 그럼 아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얘기 좀 해봐. 얘가 낸 거는 1060원이 된 거잖아. 소비자잉여가 감소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공급자도 이 생각형이 그냥입니까? 작아졌습니까? 그럼 생산자 잉여도 줄은 거죠. 그럼 수입도 작아진 거죠. 얘기 좀 해주지?
이거 질문 맞죠? 맞아요? 이 뻥 뚫린 게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이 삼각형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입의 증가는 조세 수입은 증가했지만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다 줄었다는 거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따라가 빵꾸 났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더 빵꾸 나죠. 그 두 가지가 탄력적일수록 더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프린트로 이제 정리를 쫙 한번 해볼게요. 오늘 풀인 거 해서 마무리할게요. 1번 문제 있어요? 이제 1번에 뭐가 틀렸죠?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다. 왜 그럴까요? 땅값이 비싸죠? 그럼 집약적으로 고층을 올린다는 거죠. 자, 2번에 저소득 있죠? 그러면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시장 실패가 나오면 안 되죠? 정치적 나오고. 3번은 왜 틀렸죠? 불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 경제적인 시장 실패가 아니죠. 한 번 더 해두니까 괜찮죠?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요, 이 공원이라는 자체는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생산이 돼요? 잘 안 돼요? 안 되죠. 과다 생산이 아니라 과도 생산이 되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좀 오타났으면 토지 이자 좀 넣었어요. 토지 이용이 수반되는 어떤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죠? 부죠, 부. 정이 아니죠? 그 부의 효과를 제거시켰다. 그런가요? 그럼 정은 아까 제가 부대찌개 아시나요? 오늘 점심시간에 뭐 먹어? 그럼 부는 뭐다? 과대죠? 정은요? 과소 생산되겠죠. 그런가요? 부동산은 정부가 불안전하면서 자원범위 효율성이 달성하면 왜 개입하겠어요? 달성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개입하죠. 그런가요? 정부가 우리가 부동산은 저가야 고가야? 지니가 태그가 어렵죠? 자유롭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 의도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10번 발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수요 곡선은 우측 움직이겠죠. 그런가요? 자, 외부 효과의 지역지구제는 아까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님비, 낫. 그러면 정이에요? 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담금이나 보조금 나오면 뭐죠? 간접. 따라서 개발권 양도. 소유권 양도야, 개발권 양도야. 개발권을 부여한 거고. 토지은행은 어떻게 돼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좀 작죠? 토지 수용보다. 16번. 아까 가격 떨어뜨리니까 보일러 설치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 도배가 정이 들어야 하지? 그럼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되죠. 안 움직여. 기존 세입자도 주거 이동이 둔화되겠죠. 그런가요? 자, 임대료 규제를 하잖아요. 잘 봐요. 규제한다는 건 그냥요, 싸게 팔라는 거예요. 그럼 싸게 파시면 하시겠어요? 대답은 잘해요. 그럼 그냥요, 양을 줄여요. 줄이죠. 공양을 줄인다는 거예요. 화이팅! 감소하지. 단비 장탄 아니죠?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 19번. 높게 설정하면 낮게 하면. 낮게 해야지만 부족 손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단기에는 효과가 있죠. 공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가요? 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공급도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동일한 세금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타등가세. 그 다음에 23번은 공급가행이에요? 초과수예요? 초과수요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려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여기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